뜨게 하는 베란다 토킹키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서 거의 다 떴다고 이 소매 조금 남았다고 말씀드렸던 바로 이 우주, 아이고, 이 우주의 가디건을 F 영상을 찍으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디건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 가디건은 제가 그냥 그 설을 맞이해서 설 명절을 맞이해서 예전에 원래는 한복을 떠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 코바늘로 뜨는 한복 도안도 좀 고려해 놓고 있었는데 한복으로 뜨면 또 귀엽고 예쁠 것 같긴 한데 한복으로 뜨면 명절에만 입고 평소에 입기는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냥 평소에도 입힐 수 있으면서 한복 느낌을 내면 좋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가디건으로 뜨면 여기저기 활용하기가 좋으니까 가디건으로 뜨되 약간 한복 느낌이 나게 해보자 해서 이 소매에만 배색을 조금 넣어보자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색동 저고리 생각을 하면 좀 알록달록하게 들어갈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색동 같은 그런 정말 빨주노초 같은 그런 색감은 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이렇게 그냥 파스텔 톤으로 배색을 넣게 됐어요. 제가 아마 인트로에 처음에 배색 구상하고 코 잡고 이제 뜨기 시작하는 그 과정들을 아마 넣었을 텐데요. 거기서 보시면 이만한 배색 스와치를 이렇게 떴죠. 이게 색깔 배색 배치 보느라고 어울리나 떴던 거 거기에서 이 배색을 어떻게 넣을지 뭐 이렇게 줄무늬를 좀 더 얇게 해서 뭐 하얀색, 민트색, 하얀색, 민트색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며 넣을지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습니다. 나름대로 이 베이지 배경에서 바탕도 베이지로 갈지 아이보리로 갈지 뭐 민트로 갈지도 고민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베이지에서 바로 민트가 나오고 아이보리가 나올 것인지 아니면 아이보리가 나오고 민트가 나올 것인지 뭐 그런 고민들 끝에는 또 이렇게 다시 바탕색이 나오게 했고요. 어쨌든 이 가디건을 사용한 실부터 말씀을 드려야죠. 사용한 실은 바늘 이야기의 에어리 코튼입니다. 제가 예전에 바늘 이야기의 에어리 코튼 실로 우주의 옷을 떠준 적이 있죠. 그때는 제가 뱃속에 우주가 있는 상태였고, 거의 만삭의 상태에서 이제 우주가 태어나면 그래도, 좀 뜨개 옷을 입히면 귀엽지 않을까, 추억이 될 것 같아서, 그 옷을 떴었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이렇게 예전에는 썸네일로만 보여드렸었는데 이렇게 지금 단추가 풀어져 있네요. 이렇게 땡땡땡땡 도트 무늬가 이렇게 레이스 무늬로 들어가 있는 엘렌스 플레이세트, 뿌티니트 작가님의 엘렌스 플레이세트라고 해서 요 가디건이랑 아마 안나스 가디건인가? 그게 아마 이거랑 되게 비슷한 디자인으로 알고 있는데 뭐가 다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동안은 구매하지 않아서 요것만 구매했거든요. 이 가디건에다가 이렇게 너무나도 귀여운 정말 귀염 뽀짝한 아기 시절에만 입을 이런 롬퍼라고 하나요? 이 밑에 팬티 같은 거? 이 롬퍼 까지 이렇게 세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입혀가지고 이게 바지라고 하긴 뭐한 그런 팬티 같은 건데 나름 경사도 단차도 줘가지고 그 점원 숄로를 해서 이 엉덩이 부분이 더 봉긋하게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서 이렇게 고무줄도 넣어서 이렇게 박음질하고 했었는데 아무튼 요거 를 떴던 게 그 에어리 코튼 실이에요. 그때 이게 사연이 있었죠. 이 영상을 보신 분들 혹시 이 가디건 아기를 낳으실 계획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임신 중이시거나 아니면 주변에 작은 아기가 태어났는데 기념으로 선물할 만한 뜨개 선물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도안 추천드립니다. 너무 귀엽거든요. 이거 떠서 저도 집에서 50일 입혀서 50일 촬영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아주 기념이 되고 귀엽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잠깐 사용한 실은 이 에어리 코튼 아직도 쓰고 이건 심지 겉에 그 띠지 이렇게 박아놓은 거고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이게 100g에 550m인가 되는 실이거든요. 이게 100g에 540m짜리 실이에요. 그래서
꽤 가볍고 길게 엄청 많이 감겨있는 실이거든요. 이게 팽팽팽팽. 근데 이게 실이 약간 탄성이 있는 실이에요. 그래서 뜰 때 탄성 있는 실 사용하기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뜨다 보면 이제 약간 편물이 이렇게 조금 우글우글해진 탄성이 있게 뜨다 보니까 그래서 좀 그 장력 조절 때문에 편물이 좀 물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아무튼 저는 이제 그걸로 요걸 떴었는데 요 도안 이걸 뜬 F5 영상 썸네일 제가 편집할 때 여기 넣어서 몇 화에서 보여드렸었는지 한번 할 테니까 참고해주세요. 짧게 지금 얘기하자면 이거 뜰 때 조금 원작하고 아마 원작은 썬네스간 썬데이인가? 그걸로 떴을 거예요. 저는 요거 에어리 코튼 3.5mm로 떴고 꽤 쫀쫀하게 떴죠. 톡톡하게 이렇게 떴는데 이게 그 레글린 여기 아마 무늬는 한 요 정도 이렇게 조그맣게 차트가 있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 셋업 몇 단 뜬 다음부터는 알아서 그냥 이 무늬가 간격이 조절되게 떠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레글런 늘림하면서 양쪽으로 특히 요 양쪽으로는 여기서부터 뜰 때는 이렇게 떠나가면서 옆에 코 봐서 그거 간격 유지하면서 뜨면 되는데 여기 레글런은 새로 코가 생기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알아서 무늬를 잘 배치해서 넣어야 됩니다. 그게 조금 귀찮고 좀 신경 쓰였던 부분인 것 같아요. 나름대로 지금 대칭되게 뜨려고 노력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한 코 여기는 구멍이 있고 여기는 없죠. 이런 식으로 되기도 했는데 아무튼 뭐 막 보이는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좀 뜰 때 신경이 많이 쓰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요거 참 귀엽고요. 선물하기도 꽤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에어리 코튼 실을 그때 선택했던 게 보통의 아기들의 옷은 오가닉 면실 같은 걸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면사 자체는 꽤 또 무겁기도 하고 해서 혹시 너무 애기 옷이 무거운 거는 이렇게 완성하면 몇백 그램 되고 이런 건 조금 아기는 너무 작은데 좀 무리가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적어도 200g 이상 될 것 같더라고요, 옷이. 그래서 에어리 코튼 실을 선택해서 떴었고요. 꽤 가볍고 이게 꼭 그 면실이지만 이거 면과 이게 면 60에 폴리에스터가 40이거든요. 그래서 혼용률로 봐서는 거의 그 열매다리 틀의 여름방학이랑 비슷한 느낌인데 전혀 다른 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거는 좀 정말 그 고슬고슬 여름실 느낌이고요. 요거는 마치 울실로 뜬 것처럼 되게 퐁신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어떤 느낌이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의 기모감도 있고요. 그 울실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되게 포근한 느낌이에요. 여름실은 절대로 아니고요. 그래서 아기들 옷이나 아니면 담요 같은 거 퐁신하게 뜨실 때 그리고 막 세탁기 돌려도 되고 하니까 편하게 입히려고 선택한 것도 있습니다. 아기 옷은 아무래도 세탁기 부담스러우면 안 입히게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떴는데 저는 이거를 세 번째 사이즈, 4에서 6개월 사이즈로 뜨긴 했거든요. 근데 100일 정도 지나니까 입히기가 좀 힘들었어요. 저희 아기가 덩치가 쭉쭉쭉쭉 자라가지고 낳기는 3kg로 딱 적당하게 낳기 좋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태어나자마자 엄청 잘 먹고 그래가지고 쭉쭉쭉 자랐어요. 그래서 덩치가 엄청 커져가지고 얼마 오래 입히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데 그래도 기념으로 귀엽게 가지고 있고 50일 촬영 집에서 해준 거 그거 보면서 뜨길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나왔고요. 오늘은 어쨌든 이거 F 영상은 아닌데 설명을 너무 길게 하는 것 같고 이 실을 사용했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그리고 저거를 이제 위아래 세트가 제가 이걸 한 볼을 사서 끝날 줄 알고 했는데 안 끝났거든요. 진짜 조금 남았을 때 그 밑에 롬퍼 이 밑에 롬퍼에 고무단, 양쪽 고무단만 남은 상태에서 실이 끝났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진짜 그것 때문에 새로 실을 사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새로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로트 번호가 달라서 몇 달 지나서 제가 좀 예전에 사놨던 실이라 좀 로트가 달라서 좀 걱정했는데 마침 색깔은 그렇게 차이가 크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로 조금 써서 한 3g 썼나?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거든요. 이게 제가 처음에 받았던 실이 원래 100g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처음 받은 실이 한 92g, 94g? 그 정도로
좀 모자란 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적게 감긴 실이 와서, 그래가지고 그게 그냥 100g 가까이 감겨서만 왔어도 한 볼로 끝났을 텐데, 그래서 좀 분노하면서 썼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완성을 해서 그때 이게 한 볼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랬고, 또 이 아이보리색 다 에어리 코튼이에요. 이 아이보리색은 제가 예전에 그 수미님 도안 중에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요즘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이렇게 랩 스티치가 쭉 들어가 있는 마들렌 자켓이 있고 스웨터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마들렌 스웨터를 떴고요. 이걸 베이스로 해서 염색실을 솜사탕 같은 색상 그 염색실을 합사해가지고 반팔로 떴는데 그게 이게 탄성 있는 실로 떠서 그런지 몰라도 이 소매가 되게 좀 핏이 제가 생각했던 핏이 아니고 약간 말려 올라가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입었을 때 핏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입게 돼서 그대로 그냥 가지고만 있습니다. 풀진 않았고 그대로 있는데 아무튼 그 스웨터를 뜰 때 두 볼로 아마 제가 두 볼에서 한 볼 쓰고 요게 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 남은 거, 요거보다 좀 더 있었죠. 근데 그거 가지고 이번에 또 사용하게 됐고, 또 에어리 코튼이 요 베이지색이 있어서 요거는 그 아기 낳기 전에 요것도 비닐을 조그만한 그 골지로 2코 고무단인가 3코 고무단으로 비닐을 떠줬어요. 근데 그것도 오늘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아기 거 다 작아진 옷들 다 제가 다 정리해가지고 서랍에 다 넣었거든요. 근데 거기 있을 줄 알았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있지? 차에 비상용 제가 그 옷이나 기저귀 같은 거 이렇게 가방에 넣어놓는 게 있거든요. 혹시 거기 들어가 있나 싶은데 아무튼 그게 되게 작아져서 그것도 또 머리도 되게 쭉쭉쭉 크더라고요. 그래서 작아져가지고 지금은 못 쓰고요. 제가 너무 딱 맞게 정말 신생아 시절 100일 전쯤에 쓸 정도 사이즈로 떠가지고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아져서 못 쓰긴 하는데 아무튼 그거를 뜰 때 이거 100g 한 볼에서 정말 조금 썼어요. 그래서 거의 이것도 한 볼 가까이 남아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요거는 손염색실인데요. 제가 예전에 민용민용님의 썸머도트용을 떴던 틴린의 썬레스간 틴린의 화이트 색상에다가 요거를 합사해가지고 하얀색 베이스에 약간 초록 콕콕 거의 초록 콕콕 노랑 콕콕 이렇게 박힌 실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되게 청량한 느낌이 있고 그런데 요 실을 가지고 합사해서 그 썸머노튼용을 떴었어요. 그것도 아마 썸네일 제가 편집할 때 넣겠습니다. 그래서 그 실인데 그게 반팔로 떴잖아요. 그래서 이게 염색실이 보통 되게 한 벌 뜨고도 이런 옷을 긴 팔을 떠도 좀 남잖아요. 근데 보통 5 사이즈 정도 뜰 때. 근데 반팔로 뜨니까 더 훨씬 많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0g이면 한 45g? 이런 식으로 남아가지고 꽤 많이 남아서 안 쓰기는 조금 아까운데 그렇다고 뭘 뜨기는 또 애매하게 모자란 그런 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두기만 했었는데 이번에 아기 옷을 뜰 때 어떤 걸로 뜰까 제가 실을 안 산지 꽤 오래됐거든요. 참 거의 1년 가까이 돼가는데 작년 5월에 손연색 실 샀다고 영상 찍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산 것 같아요. 제가 집에 실이 지금 실장에 쌓여 있는 걸 보면서 좀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거의 뜨개를 많이 못하는 상황이라 사더라도 쓰질 못해서 또 계속 점점 더 쌓일 거고 해가지고 샀으면 좀 막 팍팍 떠서 써야지 좀 재밌는데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그냥 구매를 계속 안 했어요. 추석 세일 때도 실 안 사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래서 안 사고 있다 보니까 꽤 오래되긴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있는 실을 쓰자가 요즘 계속 그거거든요. 써서 없애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다가 요것도 이제 염색실 쪽 칸도 또 보다가 안 쓴 새 타리들도 꽤 많지만 요 애매하게 남았던 이 실 쓰면 참 좋겠다 싶어가지고 아기 옷 정도는 충분히 나올 것 같아서 요거를 충분히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가디건 하나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요걸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이제 요 세 가지 중에서 이제 바탕실 뜨고 소매 배색 줄무늬 넣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염색실을 그러니까 통일해서 쓰고 염색실은 바탕이든 소매든 다 그냥 쭉 들어가고 이제
이 염색실의 바탕으로 쓸 실들을 바꿔가면서 사용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근데 처음에 조금 부족할까봐 약간 불안한 거예요. 아기 옷이더라도 엄청 작은 옷을 뜨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고무단은 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목고무단 처음 여기서부터 코를 잡아서 탑다운으로 떴거든요. 그래서 요 목고무단 코 잡은 부분은 염색실이 없죠. 여기서 염색실을 안 쓰고 그냥 뜨다가 아마 제가 이 바디를 지금 4mm로 떴어요. 근데 여기 목고무단은 3.5로 3.25로 시작했네요. 3.25로 그 염색실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염색실 없이 시작해서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제가 뒷목을 이렇게 경사를 한 요 정도 줬어요. 한 3.5cm 정도 단차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앞목이 이렇게 내려왔죠. 요 내려온 정도를 제가 재보니까 한 3.5cm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꽤 아기한테 입혔을 때 편안하게 목이 내려오는 것 같아요. 아기한테 입힌 거를 제가 착샷을 여기 편집할 때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를 지금 출연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주는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밤잠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착샷은 사진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 쭉 떠 내려오다가 레글런 늘림 하면서 뜨고 이거는 지금 레글런 늘림을 하다가 이제 적당히 어느 정도 제가 그 예전에 이거 이전에 떴던 가디건 있죠. 그 붉은 빛으로 떴던 그 베지터블실 그 면사죠. 그걸로 떴던 그 가디건이 좀 꽤 크고 낙낙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약간 작게 떠야겠다 싶어가지고 그건 진짜 3, 4살까지 입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못 입을 사이즈는 아닌데 아무튼 그거보다는 약간 작게 떴으면 싶어가지고 그걸 놓고 그 위에 얹어놓고서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늘림을 쭉 해나가다가 이쯤에서 멈추자 하고 멈추고 해서 또 소매에 이렇게 따로 뒀다가 이제 몸통 이제 평면뜨기를 쭉 내려가고 이렇게 바디 밑단에서 또 염색실을 빼고 이렇게 고무단을 뜨고요. 그리고 이제 소매에서 주워서, 그러니까 바디를 뜨면서 계속 고민을 한 거예요. 아, 배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소매 배색, 이 세 가지 삼총사로 뜰 거는 결정을 했는데, 이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속 고민한 거예요. 제가 그 인스타에서 보면 바바니 제도할 때도 그 저보다 전기수일 거예요. 저는 사기였고, 라운드 넥만 하고, 임신 뭐 이런 출산 이슈로 그만뒀는데 그 전에 이긴가 아마 그 선배님 중에 다라란 니트라고 지금 도안도 내시고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지금 진짜 옷을 되게 정갈하게 잘 뜨시는 것 같아요. 인스타에 보면 그분도 니드모 스웨터를 배색을 넣어서 뜨셨는데 너무 어떻게 저렇게 생각해서 뜨셨을까, 진짜 너무 아이디어 좋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좋아요 저장해놨던 게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제가 여기다 실어도 되나? 실을 수 있으면 실어보겠습니다. 출처가 아이디까지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다라라님 인스타 한번 여기 아이디 보시고 들어가셔서 보시면 정말 예쁜 작품 많습니다. 도안도 내셨으니까 한번 구경해보세요. 보시면 그 배색을 이렇게 쭉쭉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얇게 배색 들어가고 굵게 들어가고 다시 바탕실이 좀 얇게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배색을 하셨어요. 줄무늬 배색을 바디도 하셨고 어쨌든 근데 그걸 예전에 되게 예쁘다고 생각해놨던 적이 있어서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도 고민했고 근데 그러면 약간 아기 한복 느낌 뭐 이걸 보고 누가 한복이냐 하겠냐마는 제 나름의 어떤 생각했던 목표 처음에 시작했던 의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거 너무 예쁜데 이 옷에는 그렇게 하면 그 느낌은 안 살겠다. 진짜 더더욱 기성복 그 뭐죠? 전통 한복 느낌보다는 좀 더 현대 옷 느낌이 더더욱 나겠다 싶어서 그 방법은 다음에 아기 옷이나 제 옷 뜰 때 그런 배색을 해보는 거를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댓글에다가도 그때 손민수 하고 싶다고 막 그랬거든요. 너무 이쁘다고. 요게 이렇게 하얀색 민트 하얀색 나올지 하얀색 뭐 아니면 조금 더 좁게 이렇게
좀 연달아 몇 번 더 나올지, 요 위에서부터 바로 시작을 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기 뜨면서도. 그래서 소매를 다시 코를 주워서 시작하면서도, 베이지색 요만큼 뜨다가 해야지, 이 간격은 몇 센치였으면 좋겠나, 입었을 때 상상하면서 어느 정도 손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계속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이지색을 바탕으로 다시 나왔다가 하얀색이 먼저 나오고 민트색이 나오고 하얀색이 나왔다가 다시 바탕실이 손 고무단으로 나오게끔 이렇게 해서 약간 수미상관 느낌으로 이 목 고무단, 바디 고무단, 소매끝 고무단은 같은 색깔로 이렇게 끝나게끔 했고요. 뒷묶음 경사 준 방법은 제가 이 레글런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뜨다가 한번 쭉 가서 여기 앞판 다시 앞판이 나올 때쯤 레글런 지나자마자부터 그 전면 슌로를 시작해서 쭉 가서 여기서 다시 여기 레글런 지나자마자 이렇게 해서 조금 한 단 한 단 뜰 때마다 두 코씩 앞으로 계속 전진하면서 한 10번 정도 10단 정도 내려오게 했던 것 같아요. 10단 12단 그 정도 그렇게 줬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뜨면서 이 소매 배색 고민하느라고 이렇게 바디 뜬 다음에 소매 바로 안 들어가고 버튼 밴드 먼저 떴다라고 제가 기록을 해놨네요. 버튼 밴드를 먼저 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소매는 어느 정도 길이로 떠야겠다. 기존에 저번에 떴던 가디건을 밑에다 놓고서 그거보다는 약간 짧아도 되겠다. 이게 좀 두 번 접어서 입히거든요. 크게 두 번 접어서. 그래서 그거보다는 조금 짧게 완성하면 요 몇 센치 떠야지 제가 뜬 세로 게이지는 몇 센치, 몇 단이니까 이 정도 뜨면 되겠다. 몇 단 뜨고 몇 단 뜨고 줄이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배색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매코 주는 데부터 58단 내려오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전 16단씩 배색을 주고 10단을 여기서 베이지색 뜨고 16, 16, 16 해가지고 총 58단을 내려와서 소매 고무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줄임은 그 와중에 줄임은 계속 6단마다 줄여 내려왔어요. 6단마다 9번을 줄였네요. 그렇게 했고 처음에 코를 저는 몇 코 잡았지? 79코였나? 몇 코 잡았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코를 잡아가지고 레글런 릴링 몇 번 했는지 그런 것까지는 제가 안 적었네요. 어딘가 또 적혀 있을 텐데. 저는 이거를 제가 이거 이전에 떴던 가디건이 릴 크리스핀 가디건이잖아요. 지난 F5 영상에서 10am 스웨터 그 전에 찍어서 올렸던 그 붉은색 가디건 그거를 뜨고 이제 두 번째 그 다음 번으로 이걸 아기 옷을 뜬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가디건 뜬 거를 좀 참고해서 떴어요. 코 잡을 때. 그걸 뜨고 이제 그거 입혀봤을 때 핏이 어떤지 봤으니까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코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디건 도안은 무료 도안인 거 아시죠? 제가 영상에 무료 도안이라고 올려놨는데 링크도 더보기란에 해놨거든요. 거기서 세 번째 사이즈로 저는 잡아서 떴어요. 제가 게이지 차이도 있기도 하고 해서 저는 이거는 이 실로 그 에어리 코튼으로 떴을 때 4mm로 떴을 때 그냥 그 메리아스 게이지가 세탁 전후 거의 비슷했는데요. 한 24코, 24.5코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은 34단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세 번째 사이즈로 잡아가지고 떴고 1월 4일에 캐스트온을 해가지고 2주 걸렸어요. 17일날 바인드 오프를 했는데 단추를 조금 늦게 달아가지고 지금 영상을 명절 코앞에 닥쳐가지고 지금 찍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조금 탄성이 있는 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그냥 들면 약간 이게 우글우글해 보이죠. 이렇게 그냥 샤름하게 축 펴지지가 않고 약간 오그라드는 느낌? 그런 게 조금 있어요. 근데 입혔을 때는 뭐 흉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기 옷 뜨기에는 꽤 괜찮은 옷이라고 생각해서 세탁하기에도 부담 없고 해가지고 만족하고 또 이걸 사용을 했어요. 남은 실 쓴 거긴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제가 얼마나 떴는지 단추는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던 단추가 15mm짜리가 여기 어울릴 만한 단추가 남은 게 몇 개 중에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무 단추는 요거 말고 13mm인가 12mm 좀 작아가지고 나무 단추가 좀 어울릴 것 같다 싶어서 바늘 이야기도 봤는데 바늘 이야기가 요즘 나무 단추가 별로 없더라고요. 나무 단추 마음에 드는 게 있었는데 들어가니까 작은 사이즈는 다 품절인지 아예 그 선택 옵션란에 아예 없고 25, 30이었나 35, 40인가 엄청 큰 단추? 그것만 있어가지고 아쉽지만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쿠팡으로 봤더니 쿠팡에서 단추 사신다는 그런 것들도 영상을 본 것 같아서 쿠팡에 봤더니 나무 단추가 15mm로 검색했더니 나와가지고 저는 아기 가디건에는 15mm 사는 게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5mm 6개짜리 6개짜리가 아니라 몇 개가 왔지? 20개짜리인가? 왔거든요. 5천 얼마인가 되게 저렴했는데 요 나무 단추를 그래서 6개를 달아줬습니다. 이렇게 달아줬고, 그리고, 실사용량은, 바늘 이야기 에어리 코튼 아이보리. 그러니까 이 바탕실로 쓴 베이지는 거의 한 벌 다 있었는데, 한 5g 남았어요. 지금 남은 양이. 그러니까 거의 그 비니, 조그마한 아기 비니 뜨긴 했으니까 한 90g 가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완성 사이즈를 말씀드린다면 소요량을 얘기하는 게 좋겠네요. 제가 완성한 사이즈는 이 가슴 반면이 33, 여기 끝에서, 여기 밑에까지, 여기 고무단 끝에서 이렇게 끝에까지 33, 그리고 여기 고무단 끝에서 소매 끝까지 34.5 정도가 나와요. 그런 사이즈로 완성을 했을 때, 지금 우주가 입었을 때 약간 낙낙한 정도예요. 엄청 크진 않고 약간 낙낙해서 내년 정도까지는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품도 좀 낙낙하고 길이는 엄청 길진 않게 떴어요,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소매도 아직은 한 번, 요 정도는 접어서 입으면 딱 맞는? 근데 그냥 펴서 입어도 흉하진 않은데 겨울이니까 펴서 입어도 뭐 손 시리고 하니까 요만큼 펴서 입히면 요만큼 내려오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네, 이렇게 접어서 입혀도 돼서 근데 접으면 이렇게 배색이 틀어지긴 하죠. 제가 의도한 배색이 이렇게 접으면 요 끝선에 접으면 조금 낫나? 아무튼 이상한데 아무튼 접어서 입힐도 되고 지금 펴서 입혀도 엄청 막 이렇게 막 이렇게까지 되진 않거든요. 이 정도 돼가지고 그냥 입혀도 되고 그래서 내년까지는 입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정도 사이즈로 완성했을 때 소요량은 이 베이지가 거의 90g 가까이 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아이보리는 14g 사용했고 요거 민트가 제일 조금 썼죠. 요거는 6g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염색실은 결국에는 조금 남았어요. 5.8g이 남았더라고요. 제가 모자랄까봐 이 버튼밴드 부분은 사용을 안 했잖아요. 근데 사용했으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사용했으면 조금 엄청 쫄리면서 했으려나 싶기도 합니다. 이 소매밴드 정도는 못 썼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염색실 안 섞어도 괜찮죠? 약간 남편은 이걸 보더니 약간 지푸라기 같다고 이 색깔 이렇게 염색실을 합사했더니 초록초록이 이렇게 콕콕 막 있잖아요. 풀처럼. 그래가지고 이 색깔이 되게 지푸라기 같대요. 좀 약간 그런 내추럴한 색상 그런 거를 의도하긴 했습니다. 어떤가요? 괜찮은가요? 한복하고는 전혀 다른 먼 길로 갔나요? 이렇게 명절 맞이 우주의 설빔을 설 전에 완성할 수 있었고요. 요거는 요거는 제가 소담행복님이 운영하시는 우르슬라 함트, 문어발 함트에서 작게 또 코너 속의 코너 느낌으로, 샵인샵 느낌으로, 소담행복님이 지그재그 함트라고 지금 하자고 하셨거든요, 연초부터. 그래서 지그재그 함트가 지그재그 무늬가 들어가거나 줄무늬가 들어가거나 그게 배색이든 아니면 꽈배기 같은 거 뭐 무늬로 들어갔든 그렇게 좀 폭넓게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마침 요거를 뜨려고 했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줄무늬 배색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로 진행을 했습니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완성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막연하게 지난 추석부터 아기 한복을 만들어주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함트 진행하지 않았으면 그냥 또 어물쩡 넘어가서 그냥 이번 명절도 그냥 맞이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덕분에 이렇게 옷 한 벌을 또 완성할 수가 있었네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완성했다고 또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리뷰에 말씀드릴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입고 나온 거는 입고 나온 이 옷은 예전에 제가 지난주에 이 대바늘 손뜨개 레슨에 있는 이 아일렛 라인 크롭 가디건을 이야기하면서 이거를 뜰지 요거를 뜰지, 이거는 마리에첸 가디건이라고, 요거를 뜰지 좀 고민을, 이사벨 크라이머 작가님일 거예요 아마. 그 작가님 도안인데요. 그거랑 요거랑 요거 중에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잖아요. 컨셉이. 이 가운데가 약간 바늘 비우기 무늬들이 들어가고, 옆에는 이렇게 좀 무늬가 들어가는 그런 도안인데, 그래서 요런 거를 뜰지 고민했었다, 이런 얘기를, 이 책을 같이 보다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오늘 입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를 F4 영상을 별도로 썸네일을 이렇게 딱 찍어서 올리지 않고, 그 입덧 이슈 이런 걸로 너무 제가 완전 시체처럼 누워 지낼 때 좀 이렇게 그 F4 이렇게 몰아서 한 번에 컴백 영상 해가지고 몇 달 만에 영상 올릴 때 몰아서 올리는 바람에 이렇게 제가 한 번씩 이 가디건 얘기가 나올 때 여기 참고해주세요 하고 썸네일을 띄울 만한 영상, 그 썸네일 뭐 그런 사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그냥 입고 나왔습니다. 생각난 김에. 오늘의 착장은 마리에첸 가디건입니다. 마리에첸이라고 읽으면 되나? 독일어인 것 같은데, 아무튼 이 가디건을 제가 단추를 안 단 채로 그냥 오픈형으로 입고 다니고 막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이거 단추를 얼마 전에 달아줬어요. 한 달 전쯤 달아줬는데 되게 오기티라고 하기엔 너무 티나죠. 여기 아까부터 보셨을 수도 있어요. 저기 왜 저렇지? 단추가 보통 여기 붙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버튼밴드를 뜰 때 보통 목고무단이 먼저 있는 상태에서 버튼밴드를 앞을 주어서 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앞에서부터 단추가 바로 달릴 텐데 저는 그거를 이 앞에 먼저 뜨고 거꾸로 한번 해봤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마지막에 이걸 돌려서 뜰 때 여기 구멍을 내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 못하고 그냥 여기서부터 주워서 먼저 뜰 때 여기서 버튼 간격을 먼저 정해버리고 구멍을 다 뚫고 마지막에 이거를 그냥 뜬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입을 때도 별 생각 안 했어요. 왜냐면 단추를 안 달고 제가 그냥 입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단추를 달아주려고 하는데 이게 뭐 이상한 거예요. 여기 왜 끝에 없지? 뭐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단추가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지만 여기가 아니라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됐지만 그냥 뭐 입고 있습니다. 이거를 막 풀어서 입기도 하고 하니까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 이걸 입고 나왔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 이거 또한 되게 재미있고요. 왜냐면 무늬만 전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뒷판은 그냥 무늬예요. 그래서 무늬랑 이게 소매도 무늬고, 그래서 여기 잠깐 멍석 있고, 그래서 되게 무늬가 뜰 때 재밌어요. 레이스 뜨다가 멍석 뜨다가 또 무늬 쭉 뜨다가, 그러니까 무늬만 뜨면 좀 지루할 수 있고 무늬만 떠도 좀 그런데 이렇게 섞여 있어가지고 적절히 섞여 있어서 뜨는데 재미있었고요. 그리고 이 넥라인 같은 게 너무 편안하게 내려와요. 넥라인 같은 게 너무 편안해가지고 입을 때 너무 편해요. 그러니까 핏도 너무 편안하고 옷이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가님 도안들 좀 몇 가지 예쁘다고 이렇게 찜해놨던 것들이 있는데 믿고 떠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이걸 뜬 다음에. 도안도 그냥 쭉 따라가면 돼서 친절하고 좋고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이거 모헤어 같은 거 안 섞고 그냥 울실 자체로 뜬 거거든요. 이거는 어떤 실이냐면 니트 컨테이너 아니에요. 니트 컨테이너 아니고 예전에 제일모직 노블레스를 소소한 김칸이라는 그 페이지에서 판매를 하셨었거든요. 요즘은 재고가 없는 것 같긴 해요. 초반에 좀 많이 판매하셨던 것 같은데 저도 제가 사고 나서 품절됐나 해가지고 그 이후에는 다시 살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남아있는 재고들이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요즘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서 그 노블레스 구매할 때 다른 콘 뭐가 있나, 재고 남은 게 몇 가지 없었는데 이게 괜찮은 거 있으면 같이 사야지 하고 보다가 이것도 제일모직 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야크 혼방 콘사예요. 야크만 100%는 아니고요. 야크에 뭐 우레 뭐 섞여 있는 거였는데 색상도 꽤 그냥 무난하니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기본템으로 괜찮을 것 같다 해가지고 사놨던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땄는데 굉장히 실도 그냥 약간 진짜 울실 그 자체의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되게 폭신하고 부드러운 느낌이고 그래서 요거 좋습니다. 이걸로 트위그 스웨터의 배색도 약간 회색 부분에다가 제가 넣었고요. 이렇게 저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서 아주 또 어디다 쓸지 뭔가 기본 스웨터 같은 데 쓰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또 다음에 어떤 거 쓰게 되면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F5 영상 찍으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수다 영상도 좀 찍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저도 이제 씻고 자야 될 것 같아요. 아, 맞다. 그리고 이번에 그 설 세일 이제 곧 앞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좀 천천히 찍으려고 했는데 이게 설맞이로 제가 만든 옷이라서 설 전에 영상을 좀 올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찍는 거거든요. 편집을 설 전에 할 수 있을지 제가 이제 이번 주말부터 지금 목요일이고요. 토요일부터 이제 친정부터 쭉 돌아요. 그래서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그 전에 올리고 싶긴 한데 내일 부랴부랴 뭐 짐 싸고 아기 돌보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유식도 진짜 막 폭풍으로 지금 계속 만들고 있고 왜냐면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 쭉 연휴 동안은 제가 계속 돌아다니고 있고 이유식 만들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이유식도 엄청 많이 만들어 놓고 있고 한데 이유식 만들고 이런 얘기도 나중에 좀 해볼까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하다가 그냥 사서 먹이게 되면 먹이지 뭐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해서 먹이는데 너무 잘 먹으니까 안 할 수가 없고 계속 하게 되네요. 근데 아기 돌보면서 이거 계속 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몸이 막 우왕좌왕 막 허둥지둥 막 뛰어다니면서 아기 보다가 막 가서 하다가 막 이러느라고 좀 바쁘고 그래서 거의 저녁 되면 되게 피곤해서 제가 그러는데 암튼 그래서 영상을 어떻게 찍어서 빨리 올려야 될 텐데 하고서 일단 찍는 건데요. 목요일 밤입니다. 근데 설세일 때 이제 또 막 구매를 하실 거잖아요. 바늘이든 실이든 이제 바늘 이야기가 오늘 3시부터 시작이 됐죠. 세일이. 그래서 바늘 같은 거 구매하실 때 저는 그 얘기를 하고 마무리할게요. 저는 그 예전에 앵콜스를 지난 추석 세일에 아마 제가 그거를 바늘 한 2가지만 구매했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잘 쓰는 사이즈, 좀 다른 길이로 산다 하면서 10cm짜리를 샀나 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바늘 샀을 때, 그냥 저는 바늘 구매하면 바늘 세트 샀을 때도 그렇고, 케이블 같은 거 불량이 아닌가 해서 다 끼워보고, 그 나사 부분이 혹시 불량이 있어서 안 되거나 어긋나거나 꽉 안 조여지거나 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정도만 확인하고 바늘도 그냥 손으로만 이렇게 만져보고 말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뭐 뜰 때였지? 이거 뜰 때였나? 그 구매한 실 3mm짜리를 치아오그 스틸 바늘을 조립식 그 낱개로 샀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그때 사고 여태까지 안 쓴 거예요. 그때 이제 조립만 해보고 불량 아닌가 이것만 확인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거를 조립을 해서 쓰는데 어 막상 떠보니까 편물을 뜨니까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땐 전혀 눈으로 봐도 바늘 끝이 다 매끈해 보이고 아무 문제 없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관을 해놨었는데 이제 막상 쓰려고 딱 꺼내가지고 조립해서 이게 편물을 뜨는데 끝이 자꾸 이상하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 피부에도 제가 막 이렇게 대보고 긁어보고 하니까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이렇게 긁거나 편물을 뜨거나 하면은 그 약간 거스러미 같은 거 이런 것처럼 근데 그게 스틸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가공할 때 이렇게 매끈하게 가공이 안 된 것 같아요. 뭐 마모되는 과정에서 매끈하게 가공이 안 되고 뭔가 날이 서 있어요. 한 부분이. 그래가지고 바늘처럼. 그래서 근데 눈에 안 보이거든요. 눈에는. 돋보기로 보면 보이겠죠?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하고 근데 산지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12월 1월 그때니까 뭐 이미 몇 달이 지났죠. 그래서 이미 좀 4달 정도 지났나? 그래서 그래도 혹시나 하고 문의를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건 쓰다가 생기는 그 뭐죠? 그 쓰다가 생길 수 있는 불량이 아니고 그냥 명백한 불량이라서 혹시라도 해서 문의를 했어요. 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진으로도 안 보이고 뭐 한데 어쨌든 그냥 뜯다 보면 발견되는 거라 제가 이제야 발견을 했어요 하면서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했더니 3개월 이상 지나면 반품 그 불량에 관련된 처리가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뭐 어떡해요. 근데 제가 늦게 발견한 것도 또 잘못이긴 하죠. 근데 쓰다가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서 왜냐면 쓰다가 제가 쓰면서 뭔가를 잘못 망가뜨려가지고 이제서야 불량입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것도 그런 부분은 아니라서 저는 그래도 혹시라 하고 문의를 한 거거든요. 근데 도와드릴 수가 없네요라고 답변이 와서 아쉽지만 그래도 제가 뭐 늦게 문의를 한 거니까 뭐 더 건의를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했는데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래서 왜 불량 처리 안 해주냐, 막 이런 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때 이번에 미리 뭔가 지금 당장 쓰실 거를 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실이든 바늘이든 미리 좀 세일하니까 쟁여놓는 느낌으로 사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물건을 사신 다음에 잘 확인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설세일 때 현명한 쇼핑도 재밌는 즐거운 쇼핑하시고, 그리고 문제가 혹시 없는지 실도 근데 사실 쓰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는 쓰다가 발견할 수 있는 거라 그것도 참 그러네요. 어쨌든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미리 사놓고 나중에 몇 달 뒤에 써도 그런 일이 없는데 이번에 그런 일 제가 겪었기 때문에 혹시나 바늘 같은 건 미리 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혹시 교환 받아야 될 부분은 없는지 확인 꼭 해보시길 바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얼른 편집을 해서 명절 전에 업로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 싶은 영상도 올라와 있고 지금 니트 아일랜드님 영상이 오늘 새벽에 올라와 있길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기 낮잠 자면 봐야지 막 이랬는데 아기 낮잠 잘 때 제가 할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못 봤어요, 아직도.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님들 몇 분 계신데 영상 올라오는 거 알람을 해놓는데 알림 설정을 해놓으면 이제 올라오잖아요. 그럼 영상 올라왔다 하면서 막 저도 막 기뻐가지고 그날 막 룰루랄라 막 이게 육아도 하고 일도 하다가 이제 제가 앉아서 쉬는 시간 아기 잘 때 앉아서 뜨게 하면서 막 보거든요. 눈 뜨게도 못했고 오늘은. 그래서 영상을 못 봤네요. 근데 편집도 해야 되니까 편집은 그럼 내일도 못 보려나? 여러분, 저도, 제 영상도 혹시 구독 안 하신 분이 계시면,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하셔가지고, 다음 영상에서도 또 인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얼른 인사할게요.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족분들과 만나서 하하호호 즐거운 이야기 많이 나누시고, 사랑 듬뿍 받고, 사랑 듬뿍 주는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명절 지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